안녕하십니까, 독학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프랑스의 저술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은 2000년대 초반쯤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어, 최근 들어 다시 역주행해서 다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책이죠.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명한 저작들을 남겼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이런 작품은 소설의 형태를 띤 에세이, 에세이의 형태를 띤 소설, 이런 식으로 일컬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란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 잠시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은 총 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안의 현상들, 그 증후들 같은 거를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 그 1장에 나왔던 현상과 증상들에 대한 해법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불안의 증상과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저는 그 알랭드 보통이 그에 따른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총 5가지의 대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은 그 불안에 직면했을 때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나 대안으로 첫 번째로 철학을 들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건 그에 따르면 새로운 가치 체계고요. 요거를 보통은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욕심 없는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당신이 내 그림에 방해가 되고 있다. 그림자를 밟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디오게네스가 전혀 새로운 돈이나 명예, 물질, 부와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닌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철학이라는 건 이성에 의한 논리적 사고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기준은 세상이 흔히 적용하는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지 않은 일종의 주관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인 쇼펜하워가 그 염세주의로 외부의 인정이 없는 혼자만의 길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의 길이며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라, 이런 식으로 말했듯이 철학자들은 전혀 다른 가치체계로 그렇게 불안이나 욕망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대안의 삶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이 말하고자 하는 대안은 예술인데요. 예술은 존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장르라고 보통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술가의 열망은 즉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다.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그 속물근성 있잖아요. 그 속물근성을 이 예술이 극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이 예술 작품은 삶을 해부하고 도덕적 기준과 그 기준이 되는 렌즈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극은 남의 불행에 이해와 공감과 본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그러운 눈을 길러준다고 말을 하고요. 희극은 정치나 세태를 풍자함으로써 도덕적 목적을 획득하고 악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술은 인간의 본연으로 들어감으로써
불안을 극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통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정치인데요. 여기서 보통은 정치라는 걸 지위를 분배하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을 때 그 이데올로기를 전복하고 바꾸고 개조하고 여러 담론들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정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담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한 계층이 특정한 현실을 옹호하고자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이 담론이겠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정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보통은 여성의 지위의 변화를 예로 들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담론이 변화되면서 지위가 격상되어 있는 그런 극적인 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거에 여자가 노예나 다름없이 그렇게 비천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현대에 들어서 근현대에 들어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하고 이제는 뭐 거의 남자들이 하는 모든 일을 여자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제도적으로 변화된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지위가 분배됐다. 그런 원칙이 정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통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은 기독교인데요. 이 기독교를 말하는 게 좀 흥미가 있긴 한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전복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나 물질, 세속적인 것이라면 기독교는 영혼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 그리고 신의 섭리 이런 것에 가치를 두죠. 가치가 완전히 전복되는 건데요. 게다가 보통은 인간이 죽는다는 언젠가 당연히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는 불안의 원인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당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현대인들이 그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엄청난 그 거대함 앞에서 나의 존재의 불안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내가 열등감을 느끼던 대상도 언젠가 죽음으로 그 역시도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다. 이러한 동질감을 느낌으로써 또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독교적 가치에서 공동체 의식을 보통이 현대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이죠. 그래서 나와 남이 함께 가는 나도 남과 같을 뿐이라 그렇게 공동체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면 나도 남과 같기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으로써 불안을 타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은 보헤미아 정신을 해법으로 들고 있는데요. 보헤미아라는 건 과거의 집시, 그 명맥을 이은 히피, 미국의 히피족, 예술가들, 이런 자유인들을 말하는 정신이 보헤미아죠. 그래서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같은 그런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우월함을 자신들의 가치의 추구 방향으로 삼았는데요. 그 다른 종류는 윤리적 양심과 감수성과 표현 능력 이러한 것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월한 가치가 되면 삶의 양식이 전혀 다른 기존의 일반인들의 것들과는 다른 대안의 삶의 양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보통이 예를 들었던 건 예술가, 미술가 마르셀 듀샹의 작품들, 샘이라는 조형물도 있고 모나리자라는 회화도 있었죠. 샘 같은 경우는 변소를, 그러니까 화장실의 변기를 이제 전시해 놓고
제목만 샘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옹달샘 같은 건데 그걸 변기라고 해놓은 변기를 갖다가 샘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에 그 수염을 그리고 뭐 이렇게 사실은 이런 모나리자든 아니면 그런 샘 같은 변기라든지 화장실 문화 이런 거는 굉장히 고상함을 표방하는 부르주아적인 그런 공리적인 그런 관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천박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틀어 놓은 그런 것이 바로 보헤미아의 정신이기 때문에 보헤미아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통의 책 불안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법을 고찰해 봤는데요.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거나 자기 존재감,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그런 책 보통의 불안이었고요. 문학이 보다 은밀하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인간의 심리나 뭐 삶의 해법 같은 걸 다룬다면 이 책은 보다 직접적이고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상상력이나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고 본인 스스로 느끼시는 독자가 계시면 이 책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